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을 알려드리는 포항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4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7명의 의원이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습니다. 또한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패소 및 국제 불빛축제 취소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습니다. 특히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포항시의 사업관리 허술, 운영차질, 예산집행 부실 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각 위원회별 주요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의원 연구단체 초심의 변경사항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90건, 건의사항 66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새마을 운동 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101건, 건의사항 10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지멘스헬 시니어스 포항 공장을 현장 방문해 생산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84건, 건의사항 45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1건을 포함해 시정 및 처리 요구 36건, 건의사항 54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소관부서 주요 사업 점검을 위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와 환호공원 식물원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소개합니다. 총 4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고 시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언급하며 행정구역 개편 지연 사유와 포항국제전시 컨벤션센터의 두호동 편입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또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이전에 대한 시의 대응, 장성동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지연 원인과 예산 확보 상황, 포항 촉발 지진 항소심 대응 미흡과 대시민 정보 제공 계획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윤재 의원은 준공 후 1년이 지나도록 개관하지 못한 해양 R&D 센터의 활용 방안과 송도 해수욕장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빈대교 개통 및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차난 대책, 산단 인근 대기오염 및 악취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감 조치와 환경 출장소 재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익 의원은 영일만대교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장기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노선 변경 여부, 시민과의 소통 계획, 인공섬 제한 등 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한 국제서핑 특화지구와 용한 서퍼비치 활성화, 관광과 산업의 상생을 위한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 필요성, 그리고 인근 폐수 배출 대응 및 흥해 신도시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김상일 의원은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연 사유, 향후 상권 활성화 대책을 질의하고 포항시 인구 감소와 구도심 공동화 문제의 원인 분석 및 기업 일자리 유치 전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죽도시장 동빈교 개최공사의 지연 원인, 설계 변경 과정,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등을 짚고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소개합니다. 최혜곤 의원은 포항 지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정부 책임이 2심 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됐다며 정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피해자 중심의 구제 시스템과 재난회복 지원책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조민성 의원은 해도동 등 일부 지역이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일부 시공업체가 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유도해 가스 배관만 설치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실태 조사와 주민 피해 보상, 주민 설명회 등 제도적, 절차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만호 의원은 포항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여러 차례 개편 조정했으나 학생들의 등하교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시내버스 노선에 학군 밀집지 중심으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의 단계적 도입 등 수요 맞춤형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시내버스 보조금 절감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은주 의원은 철강 산업 위기는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민관협력 TF 구성, 실직자 재취업 지원,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등 다각도의 전략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철 의원은 포항시설공단이 공공시설 관리에 머물러 있어 도시환경 변화나 대규모 개발 사업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개발 주도권 회복과 개발 이익의 지역 환류를 위해 도시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영일만 대교는 동해안 국민의 오랜 수건이자 대통령 공약 사업임에도 단계적인 예산 논리로 인해 해상 노선 계획이 철회돼선 안 된다며 시민과 시의회의 뜻을 반영한 해상 노선 원안 추진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배상신 의원은 영일만 산단 내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고위험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참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단 내 특수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센터 신설과 무인 소방 로봇, 열화상 드론 등 장비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의회 의정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